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83만 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발표로 과연 시장의 반응이 바뀌고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 중에도 언론을 통해서 영끌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죠. 혼돈에 빠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열흘 됐죠?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 어떻습니까?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망감이 높은 것 같습니까?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그런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개발 특성상 당장 피부로 와닿기가 어렵잖아요. 가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획을 정해서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이번에 주로 도심 지역에서 공급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공공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뜻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4년간 83만 가구, 서울에 한 32만 가구 어떤 부지를 이제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입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터라고 할 수 있는 공급 부지를 이제 확보하는 거니까 예.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짓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 입주까지 따지면 한 2028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점들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는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언론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안정될 것 같다든지 조금 떨어졌다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높다. 또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설 연휴 직전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한국감정원, 지금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인데, 네. 2월 둘째 주 8일 기준인데요. 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0.27% 정도 올라서 전주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네. 0.2%대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책 이후에 뭐 지표상 눈에 띌 정도의 뭐 안정세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은 지금 설 직전에 한 0.09%로 전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정책적 효과를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관망을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2월 4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서 거래가 끊겼다.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겐 이 분양권을 안 준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곳이 공공개발지구로 지정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 팔 수도 없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아까 이제 주식을 많이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스크를 피하고 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공공주도로 개발할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를 안 주게 되니까 예.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개발 이제 후보 지역 혹은 예정 지역에서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제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 일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더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집주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 한편으로 이제 앞으로 디벨로퍼가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지 지역에서 이제 개발을 할 텐데 예. 이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은 땅값이 올라버리면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이유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좀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뭐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뭐 네. 분양권 시장이나 혹은 신규 분양 시장에 자금이 좀 쏠리는 그런 네. 양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몰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공공지구로 개발되기 전 2월 4일 이후에 사는 데 대해서 분양권을 못 주면 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까지 이 논란이 확산 비화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반드시 공공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종전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 사실상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민 동의를 최종 3분의 1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3,000명의 이제 그 지분 혹은 집주인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1,000명이나 반대해도 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4분의 3으로 올리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내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방법도 괜찮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역 그 쪽방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동자동 지금 공공주택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곳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구 지정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LH에서는 이 일대를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제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국토부에 이제 제출했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심 낙후 지역에서 공공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미아리라든지 청량리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 주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은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먼저 발표해놓고 나중에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이 방식이 이제 도심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뭐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접점을 찾아야 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개발 사례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동 쪽방촌 개발이 앞으로 어떤 공공 개발의 어떤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개발이니까 정부가 뭐 말은 충분하게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소유주들은 충분한 보상을 원하고 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한번 정부를 한번 믿어봐야 되죠. 예. 네. 자,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만 6천 호를 5년 만에 이제 공급한다. 공급할 땅을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좀 네, 단기적인 대책은 정말 없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아파트 짓는 게 이게 붕어빵 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의 비탄력성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책에 일부 포함이 됐어요. 가령 이제 비주택 리모델링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신축 매입 이게 한 11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가 될 거고 아파트는 이제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든지 민간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에서 굉장히 바라는 건데 정부는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부분 없이도 시장 안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흔히 이제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뭐 한시적 완화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되었다가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이런 네. 우려 때문에 없었던 일이 이제 돼버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양도세율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오히려 올라가는데 예. 이걸 시행하기 전에 완화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핵심이 이 재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 환수제를 완화하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 지금 공공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재초안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쪽으로 유도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초안을 풀기가 논리적으로 더 어렵게 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그 이번 이사 대책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와 시장 간의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시장과 정부 간의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강한 신호를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호 보내기가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이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계획보다 실행력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은 어쨌든 이런 신뢰 관계가 좀 더 공고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은 물량과 속도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빨리 이제 추진해서 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